환영합니다. 인포라미입니다. 오늘은 인피닉스 너트 엣지에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싶은 콘텐츠를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저는 예시로 홈 화면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미 화면에 열려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캡처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화면에 보여야 합니다. 화면에 원하는 내용이 보이면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공유와 같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저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게 뭐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은 이렇고, 캡처한 후에는 AI 갤러리나 구글 포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구글 포토보다 AI 갤러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인피닉스에서는 두 앱 모두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사진 탭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신에요. 방법은요. 여기서 앨범으로 이동하면 앨범 안에 스크린샷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스크린샷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캡처한 스크린샷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다면 무언가를 캡처하려고 할 때 보통 화면 하단에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캡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이 설정을 바꾸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정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능이 언제 사용되는지 또는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능은 제 생각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위에 그리기라는 기능의 일부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무엇을 하는가인데, 기본적으로 이 말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 기능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하면, 예를 들어 은행 앱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위에 그리기를 비활성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도 은행 애플리케이션 위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면 녹화기와 같은 것이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없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녹화하거나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스크린샷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차단됩니다. 화면 녹화의 경우에는 검은 화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 녹화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때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화면 녹화를 시도하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에 입력하는 피인이나 비밀번호를 보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캡처하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캡처할 수 있는 다른 옵션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결제 확인과 같은 스크린샷이 필요한 경우 보통 PDF 파일로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니까 괜찮은 거죠. 물론 스크린샷 캡처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이 기능이 더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주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훌루 등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모두 스크린샷을 차단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들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차단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들의 문제에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때 그 사람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냈으니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대신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받고 여러분의 기기를 자기들 보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언제 그걸 동의했죠? 왜냐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넷플릭스에서 뭔가를 캡처하고 싶어도 그건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고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것도 캡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넷플릭스에서 캡처하고 싶은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시청하는 대신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브라우저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재생할 수만 있다면 바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직 교육적인 목적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넷플릭스 구독처럼 뭔가에 돈을 내고 있는데 캡처를 막고 있다면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서 캡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쇼나 영화의 스크린샷이나 짧은 클립을 공유하는 게 해적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도 아니고 당신이 캡처하는 콘텐츠가 30초 정도라면 진짜 해적 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니, 내 기기에서 네가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결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브라우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pstream mweb요라는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후로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트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또 다른 웹사이트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대신에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 여기서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된 새로운 사이트들도 직접 찾으실 수 있어요. 이제 N-세리피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가 폐쇄되면 두 개가 더 생겨납니다. 마치 하이드라 같아요. 이제는 N-세리피케이션이 이런 사이트들이 존재할 동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pstream mweave 같은 걸 검색하는 겁니다. 그 사이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검색하고 구글 검색에 나오는 AI 관련 쓰레기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찾아야 할 것은 레딧입니다. 만약 레딧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pstream alternatives, reddit을 추가해서 검색하면 그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열어보면 몇몇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찾을 수 있는 것들의 작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안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이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검색했던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도메인들과 백업용 하위 도메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체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개가 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는 모든 사이트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이트들은 정말 짜증나는 광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광고가 없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사이트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그 웹사이트, 그 웹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냥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속한 그 사이트에서 말이죠. 그러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요. 해리포터 무료로 온라인에서 보기 같은 걸 검색하는 거죠.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와 같은데 대신에 여러분이 검색하는 건 모든 플랫폼의 프로그램과 영화를 다 갖춘 웹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어쨌든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공유하는 것도 차단되지 않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설명을 마쳤으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